국내 제빵업계 1위 SPC그룹. 지난 2022년 10월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는 사고 난 기계만 천으로 덮은 채 바로 다음 날 공장을 돌렸고 영국의 파리바게뜨 1호점을 열었다는 홍보 자료도 뿌렸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제서야 회사는 엿새 만에 사과하면서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근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틀 뒤 또 다른 공장에서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됐고 10달 뒤엔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 다른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50대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의 약속은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반복된 사망 사고를 질책하고 노동 강도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숨진 3명 모두 주야 2교대 근무자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SPC그룹은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력 확충과 라인을 재편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꿔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깎이는 문제에 대해선 대안 없이 노조와 논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근무 시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지만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인 건데 논의가 2달 안에 가능할까? 대통령실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유심히 들여다볼 것이고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SPC에서 안전 강화 대책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다른 기업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기업 사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 지금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사고 시간? 새벽 2시 50분 새벽 경이었습니다. 2시. 끼어서 사망한 거죠? 기계에 끼어서? 네, 맞습니다. 혼자 근무했어요? 아닙니다. 작업 라인에는 포장 라인이 있었고 4명에서 5명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근무하고 이분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낀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끼는 장면 목격자 또는 낀 직후?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데 발견했을 때는 끼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CCTV 현재에 보면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처라고 하면 뭐 거리가 얼마 정도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10m. 10m.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몇 교대였어요? 그분은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는 4일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4일을 12시간씩? 예,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평일 중에서 3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 4일을 12시간씩?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 시간은 몇 시입니까? 7시 30분에 아침 교대에서, 7시 예. 반에 출근 업무 시작하고 네. 아침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야간에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시간을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까? 1시간에 20분씩 쉬면? 그 라인별로 그 4명이 근무하다가 이제 1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그 설비를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를 중단시키고 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품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제품이 한 라인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생산 목표에 따라서 그 기계를 품목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 기계를 세우는 거는 2시간만 할 수도 있고 뭐 3시간만 할 수도 있고 30분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휴식 시간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고 휴식을 위해서 기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20분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산을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뭐 A라는 제품은 5시간 생산을 갖다 연속으로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고, 그거는 품목을 바꾸기 위해 생산품을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 뭐 부품을 바꾸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반죽을 바꾸든지. 네. 그거야 작업의 일부인 것이고. 아까 1시간에 20분씩 휴식을 준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희화 생산 세트 나사옵니다. 식사 시간 외에 중단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 연속 공정입니다. 배합 그러니까 그럴 것 분할 같아요. 계속 기계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중에 배합에서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분할해서 20분씩입니다. 순차적으로 20분씩 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 교체와는 별개입니다. 품목 교체는 품목 교체가 그냥 연속 공정 흘러가는 중에 청소하는 시간이고 그렇겠죠. 예.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청소 시간으로 해서 청소 휴게 시간으로 해서 배합 자체를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배합 자체를 쉬기 위해서 기계를 멈춘다? 그렇습니다. 20분씩? 1시간에 20분씩 멈춰요? 품목 교체는 한 10분 단위로 해서 연속 공정이라고 이제 그거는 아까 진행을 얘기했잖아요. 하는 그거 상태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 생산 목표량이 있으니까 뭐 A 상품, B 상품, C 상품 바꾸는 건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을 거고 그날 따라 다르겠죠. 그거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1시간에 20분씩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식 전에 20분, 야식 후에 한 3시, 4시쯤에 20분 이렇게 20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간에 오전, 오후에 20분씩 그리고 야간에 야식 전, 야식 후에 20분씩 해서 배합 중단, 차후에 분할 중단, 차후에 5분 중단, 차후에 그러니까 보단 4시간에 중단. 20분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23년 8월 8일에 사고 나서 또 끼어서 사고 났잖아요. 이때는 사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저희 그 모르면 모르신다고 개혁- 하셔도 돼요. 몇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열 회사인 샤니에서 사고가 났었고 네. 그때 또 시간이 약 새벽 서너 시경 새벽에 네, 그럴 것 같아요.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아마도 3개월간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6개월간인지 3개월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탄력 근무제 없습니다.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에. 52시간도 탄력 근무제라고 하는 거.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러지 말고. 12시간씩 4일을 밤낮으로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은 어떻게 근무해요? 3일 24시간 내에 8시간씩 3교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3일. 그러면 일주일에 4일은 12시간, 3일은 8시간씩?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제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저희들 이제 가다가 중단되면 조기 퇴근해서 주간에 그건 예외적인 경우.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대 12시간씩 4일. 4일. 그리고 휴무 이틀, 그리고 휴무 이틀. 하루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이틀을 연속으로 쉬어요? 이틀 연속 쉬는 3조는 이틀 연속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 본인의 개인에 의해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인 이틀, 흐름이 그러니까 이틀 연속. 4일 밤, 그다음에 이틀 휴식, 하루 8시간, 예, 그렇습니다. 다시 주간 4일 이틀 쉬고, 근데 이틀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인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변경되고. 무슨 요일 4일이 아니고 월화수목 4일 이게 아니고 예. 계속 순환하는 예,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에다가 56시간인 56시간이죠. 52시간이 아닌데 근데 주중에 쉬는 시간 다 뺀 거예요? 아니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휴식 그건 시간은 원래 포함되어 노동 시간에 휴식 포함하게 시간에 돼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52시간이 넘는데 말씀에 계산을 해보니까 초반에 그 식사 휴게로 해서 1시간에 대한 제외에 대한 부분이 4일 있고 동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12시간 동안 풀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전 휴게 시간이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회장님 그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산상? 그런데, 가만 계십시오. 근데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뭐 심야 시간에 노동이야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또 50% 할증하니까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심야 시간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6시까지? 6시까지면 거기는 200%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심야는 그렇다 치고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아니, 제가, 뭐, 바꾸겠다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놔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 8시간씩 일을 시키면 비용이 적잖아요.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경영 결정을 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2시간씩 막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더 싼데.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들도 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분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임금 보전이 좀 더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매년 이제 임단협 사항으로 서로 이제 협의해가면서 사실은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최고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인데 이게 지금 전에도 다 아마 이게 12시간씩 막교대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2시간씩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사회적 문의도 일어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요새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12시간씩 막 교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이. 그럼 그 임금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영업상의 비밀 같아서 내가 임금 수준을 물어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한번 뭐 따로 한번 비교나 이런 걸 한번 해서 한번 좀 네, 저한테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그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료 노동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할 텐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울 테고 또 회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신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어디에 흡수됐나요? 샤니는 여기로 합병하셨고 없어요. 그냥 폐업하고 없어졌어요. 그냥. 아, 그냥 아파트형 공장 짓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 예.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이고. 인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이 빵 공장은 참 힘든 데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향후에는 뭐 이 일에 대한 규명, 정확한 사안 규명,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고 생기지 않도록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일이지만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또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은 심야 시간이 힘들죠.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만 보면 노동자들의 결국 부주의 탓,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생겼을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업종의 뭐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이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져요. 또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죠.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닌 거죠. 돈보다 생명을 좀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될 안전 설비 또 평소에 갖추어야 될 안전 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00명의 근로감독관 조직도 신속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불시에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 곳곳에 예상 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그 사고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심초사해야죠. 경영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돈 벌기 위해서도 노심초사하죠.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또 경쟁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 당연히 노심초사 하실 텐데 또 그런 한편으로 함께 일하는 식구인 노동자들이 혹시 죽거나 또는 심하게 다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노심초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 꼭 만들면 좋겠고요. 어려운 자리 만들어주신 SBC 그룹에 각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려우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